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영남대 의대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영남대 의대 1차 합격하셔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면접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단계 합격하신 거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영남대 의대 원서 쓰셨다가 불합격하신 분들 걱정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좀 잘 돼야 걱정이 없을 텐데 원서를 막상 쓰고 난 다음에 불합격하게 되어지면 처음에 원서 쓸 때는 별 생각 없이 별 마음 없이 원서를 쓰긴 쓰지만 막상 불합격을 통지를 받게 되어지면 학생, 부모님 다 불안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원서 지원은 6개 중에서 이제 5개가 남았던 거고 모든 대학에 합격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한두 개이면 반드시 합격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앞으로 잘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남대학교의 의대 원서 쓰신 분들은 정말 잘 썼다. 특히 영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의학창의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잘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전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 면접, 다시 말하면 의대의 경쟁률이나 지원 현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의대의 경쟁률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그럼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면접인데 그 면접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느냐,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전에 면접을 보게 되는 연세대학교 미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나 아니면 영남대학교 의학창의인재 전형 같은 경우들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경쟁률이 낮아야 합격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면접 일자는 10월 15일이고 1단계 배수가 7배수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올해 특히 이제 경쟁률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경쟁률이 의학창의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25 정도의 경쟁률이었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34.25 2022학년도에 약 2배 정도 됐거든요. 2배. 그런데 올해는 15.75의 경쟁률 대 45.50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약 3배 정도의 경쟁률이 확대된 거예요. 결국은 수능 전에 면접은 본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수능 전에 면접을 보지 않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경쟁률 자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실 합격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예요. 반대로 의학창의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1단계 배수 7배수를 고려하게 되어질 때 1단계 경쟁률이 2대1이었어요. 자, 7배수죠. 그럼 일단 배수 자체가 상당히 크죠. 이 7배수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은 구간 아닙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이 전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 대전 이 3개 정도가 4개 영역 등급 합의 5를 반영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매우 높은 구간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대략적으로 1.4, 1.5 또는 1.6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의대를 가려고 한다.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의대를 가려고 한다면 사실은 원서를 쓸 수 있는 몇 개의 지점 중에 하나가 틀림없이 영남대학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남대에 원서를 쓴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부분 내신 성적이 1.3 후반에서 4와 5 초반 정도의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결국은 1단계 배수가 5배수고 수능 최저가 높아서 수능 최저 미충족 비율이 상당히 발생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7배수 내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은 대략적으로 2.5대 1이나 3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2.5대 1. 그럼 2.5대 1의 경쟁률인데 특히 의학창의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 중에서 다른 대학으로 이동 가능성이 사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전형은 8명 중에서 충원율이 23명인데 의학창의인재 전형은 8명 중에서 충원율이 5명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 전형하고 의학창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충원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1단계 합격을 목표로 삼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남대학교 면접의 유형은 대부분 이게 학생부 교과 면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면접은 원칙적으로는 교과 성적만을 반영하는 게 학생부 교과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면접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영남대하고 유사한 면접의 형태를 취하는 학교가 건양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건양대는 조금 다른 점은 지성 면접이 좀 들어간다는 점, 그 점이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년도 2022학년도 영남대학교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어지면 영남대학교는 2개의 문항으로 출제가 됐어요. 첫 번째는 전공 적합성 영역으로 하나의 제시문이 주어지게 되고 전공 적합성 영역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인성 영역으로 하나의 제시문이 주어지는데 먼저 선행적으로 주어졌었던 제시문은 전공 적합성 영역의 제시문이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세계 원격 의료 시장은 2021년 이후 향후 10년간 연평균 20%씩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원격 의료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는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정부에서 원격 의료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묻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국내에서 원격 의료가 도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대략적으로 5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이 적절하고 글자 수를 얘기하면 한 350자에서 400자 정도, 다시 말하면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50초에서 1분 정도 구술하는 훈련들을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질문과 답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추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성 영역에서 시험 문제로 나왔었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의사인 당신은 전산 오류로 인하여 코로나19 음성의 사람에게 코로나19 양성으로 통보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자, A는 이후 병원에서 이틀째 격리 중입니다. 당신의 A에게 검사 결과가 잘못 통보되었다는 것을 알리려 전화하였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면접위원이 당신의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검사 결과를 알려주시고 A의 반응에 대응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내용들처럼 사실은 질문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의학이나 또는 의과학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 흥미 정도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사고력이나 통찰력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볼 수 있고, 주어진 질문이 동일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여러 학생들을 동일한 질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사실상 비교평가가 매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얼마나 다르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말하면 면접 준비를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냐면 다양한 제시문을 풀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상되어지는 다양한 제시문들을 풀이함으로써 결국은 어떤 제시문이 주어졌을 때라도 가장 효과적으로 답변하고 구술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고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립에서는 영남대학교 면접 특강 진행합니다. 자, 영남대학교는 우리가 10월 6일에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10월 15일 토요일에 면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10월 11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6시부터 10시 한 번에 4명 정도에서 5명 정도 그룹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공통 제시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구술, 발표,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제시문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돌아가면서 발표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방을 이용해서 1대1로 구술 발표 훈련들을 반복하고, 그리고 또 영상 촬영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접의 자세라든가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에 직접 오셔서 수업하시거나
또 방문 수업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화상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1대1로 선생님하고 줌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또는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긴 하지만 그룹 수업보다는 나는 개별로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오셔서 1대1 수업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남대학교는 많은 의대 중에서 가장 먼저 면접을 보는 학교에 해당이 되죠. 결국은 첫 번째 학교의 면접을 잘 보고 또 면접에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게 되어지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대학의 면접을 준비할 때도 큰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남대학교 면접 준비가 부실하고 그래서 면접에 갔었을 때 실제로 면접을 잘 못 보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불안감이 수능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 다른 대학의 면접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결과와 관계없이 본인의 면접을 잘 보고 잘 봤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수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영남대학교 장애인재 전형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